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네, 제 스폰서는 오빠인 이종영 사장님이시고 가족 사업으로 현재 아메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앰모스피어 스카이 저희 아메이에서 나오는 청정기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유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장님들. 혹시 지금 계시고 있는 그곳의 공기 괜찮으신가요? 네. 네. 저도 여기 공기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저희 스카이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정말 공기의 질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물과 공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항상 같이 있어서 함께 있어서 되게 소중함을 모르는 그런 두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소중하기 때문에 더 깊게 잘 알아봐야 될 그런 공기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뉴스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었는데요. 나사가 놀란 한국 미세먼지라고 적혀 있는데 나사에서 우리나라 공기 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러 왔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정말 계속적으로 환경적으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받았겠죠. 그래서 정말 그 전 세계 중에서도 정말 작은 저희 나라까지 와서 이렇게 공기의 질을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놀랐던 건 여기 보시면 그 빨간 띠가 보이시죠? 빨간 선이 그 안에 먼지띠가 뿌옇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전날은 심지어 미세먼지가 좋은 날이었어요. 네이버에도 그렇고 뭔가 어플상에서도 그렇고 좋다라고 떴었는데 이렇게 더 위로 더 높은 상공에 올라가서 바라봤더니 먼지띠가 저렇게 뿌옇게 있다라고 나사 측에서 정말 깜짝 놀란 그런 연구 결과였거든요. 그만큼 한국은 이제 공기가 뭐 가을에 특히 안 좋지 이게 아니라 정말 사계절 내내 공기에 대해서 정말 민감해야 되고 더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있죠. 찾아볼수록 너무 많아요. 제가 기사를 대기 오염만 딱 단어를 검색만 해봐도 관련된 기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곳에서 진짜 무슨 자료를 써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건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내일도 문제 없고 당장에 내가 뭔가 숨 쉴 때 미세먼지가 들어온다고 해도 당장 몇 개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 아메이 사업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대기오염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1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건강하니까. 근데 지금은 공부를 계속하면서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대기오염이 쉽게 그렇게 없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기사들, 대기오염에 연 1만 명 조기 사망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마스크 쓰고 청정기 틀어도 불안한 그런 숨 쉬는 게 공포가 됐다라는 그런 현실에 와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미세먼지가 막 엄청 많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러다가 마스크 쓰고 막 결혼식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마스크도 쓰게 됐고 결혼식장에 진짜 마스크를 쓰고 하객들은 사진을 찍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게 됐잖아요. 정말 그 정도로 저기 사진에 나오는 전 방독면을 정말 쓰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무섭게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든 저희 나라가 됐고 정말 사계절 내내 공기의 질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미세먼지 농도가 날로 급증해서 OECD 국가 중에 최악의 수준에 다다랐대요. 보시면 미세먼지의 강국이에요. 대한민국은 뭐든 1등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이 미세먼지조차 강국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도시 순위를 이렇게 써놓은 건데 1위가 인도고 정말 대한민국 정말 작은 나라인데 도시가 2개나 여기 섞여 있죠. 서울과 인천. 서울과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ECD 미세먼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OECD 회원국 중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2위라고 해요. 그리고 2060년 정말 안 올 것 같은 2060년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 1위를 전망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한참 멀어 보이지만 이미 지금 2022년 정말 금방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무서운 그런 기사거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그 미세먼지가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아니면 관심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봐봤더니 이 미세먼지의 구조를 보시면 초미세먼지라고 하죠. 그냥 먼지에 그런 보이는 그런 먼지가 아니라 구조를 뜯어보면 원소탄소, 뭐 유기탄소, 2차 생성, 황산염과 질산염, 중금속, 유해물질 이런 것들로 아주 꽁꽁 싸매져 있는 저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림과 같이 저렇게 밤송이처럼 막 떠다닌다면 사람들이 다 피해 다니고 냄새가 나면 피해 다닐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그림이 저렇게 설명하기 쉽게 이해가 되기 쉽게 나와서 그렇지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크기예요. 머리카락? 예, 정말 머리카락도 멀리 보면 안 보이는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입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냥 먼지도 아니고 저런 유해물질로 아주 똘똘 뭉쳐져 있는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 미세먼지와 각종 유해 물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서울 시내에서 1시간 숨쉬기를 한다는 건 미세먼지 속에서 1시간 숨쉬기가 똑같은 거고요. 담배 연기를 1시간 40분 동안 들이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저희 옆에서 그냥 담배 냄새만 나도 아 뭐야 이렇게 하는데 그 담배 연기를 1시간 40분 동안 계속 옆에서 같이 들이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젤 차량 매연을 4시간 19분 동안 들이마시고 있는 거죠. 차량 매연을 뒤에서 막 쫓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4시간 20분 동안. 근데 저희 진짜 그런 거 냄새 나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는 냄새도 안 나고요. 색깔도 없고요. 뭔가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 정말 비교해 놓은 이런 자료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미세먼지는 또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뇌도 공격하고요. 저희 폐는 당연히 공격하고 임산부의 그 태아까지한테 영향을 끼치고요. 엄청나게 많은 진짜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그런 먼지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뉴스에 나온 기사였는데 임신부가 미세먼지 노출된 아이 천식 가능성이 6배가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된 임산부의 태아는 기관지가 민감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미세먼지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정작 그 신경을 안 쓰시다가 오히려 정말 아기를 갖고 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쩌면 자기는 괜찮지만 내 몸에 태아는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만큼 정말 미세먼지가 영향이 안 끼치는 곳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집 공기는 다들 안녕하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집 공기는 괜찮은가? 우리 집에 미세먼지가 있을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두 사진을 보시면 실내 공기와 실외 공기, 쉽게 말해서 안에 공기와 바깥 공기 중에 어떤 공기가 더 위험할까요? 저는 당연히 밖에 공기였어요. 그래서 막 밖에가 아침에 일어나서 뿌야면 미세먼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말 나가기가 싫고 막 창문도 열기 싫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실내 공기가 더 위험하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외 공기, 바깥 공기는 오히려 대기가 순환을 하잖아요. 공기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좋다가도 나쁘다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내 공기는 특히 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미세먼지가 계속 집에 쌓이는 거죠. 켜켜이. 저 혼자 있을 때랑 또 누군가가 집 안에 들어왔어. 그럼 그 누군가가 밖의 공기에서 있는 미세먼지를 달고 또 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쌓이는 거죠. 그렇다고 환기를 시킨다? 환기를 시키면 또 밖의 공기는 그렇게 또 좋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뭔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청정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거든요. 보시면 전 세계 공기오염 사망자 수라고 해서 공기오염 사망자 700만 명 중에 430만 명이 실내 오염이 원인이다라고 판명이 됐고요. 그 중에서 실내가 실외보다 오염물질이 폐에 침투할 확률이 1000배가 더 높다고 해요. 엄청난 수치거든요, 정말. 정말 폐 쪽으로 걸린 그런 질병은 어떻게 그런 치료법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망가지면 정말 복구가 불가능한, 거의 복구가 불가능한 그런 장기가 폐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오히려 저는 건강할수록 관리를 진짜 더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내에 장기간 머물러 저농도의 오염물질을 장시간 흡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가 정말 더 좋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실내 공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보시면 하루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거 뭐세요? 밥 아니거든요. 네, 저는 밥이라고 했는데 정말 무식한 소리 했다고 그때 그랬는데 밥이 아니고 어쩌면 물보다 더 많이 섭취하는 거. 지금도 말하면서 계속 먹고 있는 공기죠.
네, 공기를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건데 저희는 밥이나 뭐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은 좋은 걸 먹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근데 과연 공기는 어떤 공기를 마시려고 노력을 할까 생각을 해봤죠. 근데 공기는 그냥 마셔지니까 여기 있는 공기를 그냥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도 실내 공간이에요. 저는 정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실내 공간에 가장 많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 실내 공간에 있는 공기의 질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내가 좀 더 건강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정기가 있으면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보시면 정말 잠도 집에서 주무시죠. 장시간 동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나왔다가 차로 또 타시죠. 차도 실내잖아요. 그럼 차로 이동을 하시고 또 어디 회사를 가시거나 뭐 출근을 하시는 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실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루에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실내 공간의 공기의 질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나는 그래도 조금 더 하루를 건강한 상태에서 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내 공기의 질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 사계절 내내 정말 이제는 가을뿐만 아니라 뭐 봄에도 황사만 올 때 공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하루 노출량 절반은 집안에서 계절별 차이 미미하다라고 적혀 있듯이 정말 이제는 공기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면 공기질 관리부터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가장 세계 중위별 미세먼지의 영향을 보시면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이 더 그런 공기에 취약하세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거든요. 어린이는 특히 갓 태어난 태아들 호털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면. 그러면 이 걸러주는 그 기관이 하나가 없는 거잖아요. 1차 방어선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중요하죠. 그 갓 태어난 아기들이나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한테. 왜냐하면 호흡량이 2배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양의 공기를 흡입하거든요. 어른보다. 그리고 보통 아래쪽에 있잖아요. 어린이가 키도 작고 갓난 애기들은 기어다니기 때문에 정말 그 안 좋은 유해물질들이 이 밑에서 있는 유해물질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더 치명적이겠죠.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임산부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그래서 정말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은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는 정말 밖에 출입을 아예 출가를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신경 쓰고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쓰시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살펴보면요.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은 이제 정말 조금만 하도 뉴스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페인트나 접착제 등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왜 새집증후군이라고 해서 새집에 들어가면 두통이나 정말 예민하신 분들, 현기증, 호흡곤란 유발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막 새로 이제 이사간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 피부가 간지럽거나 피부 질환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현상들이 진짜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은 진짜 예민하세요. 온몸이 예민해서 정말 새 집에 들어가면 갑자기 막 눈이 따갑대요.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눈이 따갑고 특히 그 새 집에 화장실에 들어가면 더 막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인간 기계죠. 그 미세먼지 측정기처럼 근데 너무 어쩌면 그런 예민한 분들이 건강을 더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 같은 오염 물질이 있죠. 이거는 뭐 히터나 가스레인지 연소가 원인이 되는 물질이고요. 뭐 메스껍거나 현기증이나 뇌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유해 물질입니다. 그리고 라돈. 선생님, 라돈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폐암의 주요 원인이에요. 폐암은 제가 잘 고쳐질 수도 없는 병이라고 했잖아요. 그 폐암의 주요 원인이 라돈이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발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 정말 위험한 물질이고 무생, 무치, 무미 이것도 역시나 어떤 냄새도 안 나고요. 그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죠. 그리고 부유 미생물,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이런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한테서는 뭐 오염된 카펫, 동물 털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유 미생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미세먼지 조음이나 보통 시 하루 3번을 30분을 환기하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정말 쉽지 않죠. 특히 요즘은 현대인들이 다 집에만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30분 3번을 어떻게 그렇게 환기를 시킬 것이며, 그리고 좋음과 보통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 사진처럼 먼지띠가 그렇게 항상 미세먼지띠가 대한민국에는 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환경에 실내 공기만 잘 지켜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내 공기 오염물질 시멘트라고 적혀 있는데요. 방사능 아파트라고 적혀 있죠. 한때 일본이 방사능 시멘트를 엄청 많이 한국에 판 적이 있어요. 그럼 한국은 그걸 받았죠. 한국은 그걸 왜 받았을까? 이 뉴스를 제가 지켜봤는데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 방사능 시멘트, 그 나라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그거를 자체 자국에서 처리하는 비용보다 밖으로 보내는 게 싸기 때문에 한국한테 그걸 팔았대요.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팔은 거예요. 폐기물을. 그런 오염된 폐기물을 한국은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한국 내에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그 시멘트로 만든 아파트라는 거예요. 방사능 아파트가.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방사능 아파트에 뭐 납이나 유가크롬 같은 정말 발암물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물질들이 다 기준치를 초과한 거예요. 이 ABCD가 건설사거든요. 그 건설사에서 그 시멘트로 만들었는데 그 시멘트에서 발견된 발암물질의 기준치가 저렇게 다 기준치에서 다 초과가 된 거예요. 근데 저기 저 유가크롬이라고 써있는 저 발암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산화가 높고 독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래요.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 발진 등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과량으로 섭취했을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저 환경공학과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그걸로 한국은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아파트가 가장 많이 지어진 지역은 세종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강의 중에 들은 말이에요. 저도 소문이기 때문에. 네. 근데 많이 그렇게 아파트가 지어졌겠죠, 그걸로. 그래서 저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성 폐암 증가 이유 있었다라고 적혀 있는데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폐암이 더 높다라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거를 연구해 봤더니 집안에서 요리하실 때 그래서 요리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리하실 때 나오고 또 요리뿐만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건 전 그 가스불이에요. 그 가스를 킬 때 그 냄새 한 번씩 다 맡아보셨죠? 그 가스가 딱 한 번에 안 켜질 때 나오는 그 냄새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폐에 직격탄으로 너무 안 좋은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인덕션이나 뭐 그런 걸로 바꾸는 추세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지키려면 곳곳에 정말 어떤 것들이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좋은 맛있는 밥을 차려주려고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폐암에 걸리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새집증후군은 새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건축 자재나 접착제, 페인트, 새 가구 등 생활용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이 배출된다고 한다라고 적혀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새 아파트 실내는 독가스실이라는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증상들이죠. 뭐 이런 곳곳에 카펫, 곰팡이, 음식 냄새는 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을 써놓은 건데 새집 증후군의 구성 물질은 주로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나 석유화학 원료거든요. 그 포름알데히드가 방부제예요. 왜냐면 새집에 들어가면 그게 뭐 오랫동안 가도록 뭔가 거기도 방부제가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름알데히드거든요. 근데 거기 그 새집 안에 뭔가 새 가구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더 쌓이는 거죠. 새 집에 새 가구 막 뭐든지 다 새 거잖아요. 그럼 그 가구나 벽지나 뭔가 그 집에는 포름알데히드가 굉장히 많이 수치가 높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그 통계가 있어요. 그 입주하고 나서 2년 후에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조금 떨어져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뭔가 이제 새 것들의 그 냄새가 다 나간 거죠. 포름알데히드가 나가고. 그래서 왜 이사할 때는 2년 뒤에 가라 하는 말이 너무 그런 유해 물질들이 가득 차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집 증후군 주범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에요. 라돈은 제가 발암물질이라고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방 공기 중 아래쪽에 퍼져 있는데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에 퍼져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치명타인 어린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그 영향을 끼치는 게 이 라돈이거든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기들이. 그래서 라돈은 근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자연 방사선이에요. 인공 방사선은 뭐 의료 쪽에 있다고 하는데 의료 쪽에 뭐 가서 검사를 안 받거나 뭐 그 갈 일이 없으면 피할 수 있는 거지만 자연 방사선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피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청동기를 사용하면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렇게 나왔네. 추정 60분 그 동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라돈으로 인한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엄청난 건축 자재가 이미 유통되고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시켜서 이 라돈 방출이 낮은 건축 자재를 선택한다고 해도 이미 많이 유통된 건축 자재를 어떻게 관리할까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거의 대부분 석고보드가 사용됩니다. 새집중후군 원인 물질 같은 포르말데히드 같은 것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방출량이 떨어지거든요. 물질이 빠져나가서 확산돼서 없어지는데 이 라돈의 그 모액종이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반감기가 한 45억 년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그 양이 그렇죠. 계속 방출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이 PPT 편집을 잘못해서 이게 내용이 떠져 있는데 이 추정 60분 내용이 뭐였냐면요. 저 부부 중에 여자분이 폐암이셨어요. 근데 왜 폐암에 걸렸을까? 여자분이 술도 많이 안 드시고 흡연도 안 하고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몰라서 저렇게 추정 60분에서 취재를 간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내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거였거든요. 뭐 지금 저희는 괜찮지만 저렇게 기관지가 안 좋으신 분들 그리고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길 포르말데히드 같은 건 시간이 지나면 그 방출량이 떨어진대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라돈의 모액종인 우라늄 죄송합니다. 우라늄은 반감기가 45억 년, 45년 아니고 45억 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는 동안은 피할 수 없는 물질이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TV에도 방영이 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유해 물질이기 때문에 잘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살균제나 방부제로 사용하는 포르말데히드죠. 그래서 접착제 등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 현장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여기 있네요. 입주 전에 보시면 포르말데히드 수치가 저 정도인데 2개월 후에는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가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더 수치가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포르말데히드는 시간이 지나면 방출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저렇게 처음에는 저렇게 높거든요. 그리고 라돈은 방출량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죠.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새로운 새집 증후군의 주범이거든요. 우리 생활 곳곳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건축 재료, 새 가구, 벽지,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이 주요 발생 원인이다라고 적혀 있고요. 노출 시 태아와 영유아에게 치명적이다. 그리고 실내에서 빨래 건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세상이죠. 그게 괜찮은데 실내에서 예전에 빨래 건조할 때는 그 세탁세제조차 그 세탁세제 성분이 건조하는 가운데 그 기체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세제조차 정말 좋은 친환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 아메이 제품에 있는 그런 세제들은 다 친환경이죠. 전 그것 또한 정말 공부하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빨래를 건조시킨 후에 1시간, 무려 6배 가까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치가 올라갔대요. 저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또 알아두시면 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새집증후군, 단열재, 접착제 오염에 갇혀 산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집이 있으면 이제 병든 집 증후군도 있겠죠. 일명 뭐 헌집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오래된 집에서 발생하는 곰팡이, 세균, 진드기 등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아픈 이유가 습기가 찬 벽지와 벽 안에 피는 곰팡이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뭐 세균의 번식, 악취 그런 게 이제 헌집 증후군의 예고 그런 것들로도 인해서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고요. 그리고 이거는 재미난 기사인데 미리 약속 잡고 측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 실내 공기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갑자기 찾아가서 뭔가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저희 내일 가요, 공기 측정하러 가요,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놓고 그 다음날 찾아간 거죠.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당연히 그 전날 청정기도 많이 돌리고 환기도 많이 시키고 청소를 정말 열심히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기질이 좋다라고, 양호하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던 거죠. 근데 실제로 네, 환경부 기준치가 0.1에서 0.7뿐이라는데 실제로는 최고 50%에 달했다고 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청정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환경도 안 좋아지죠. 뉴스에서 저런 게 계속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제는 관심을 넘어서 이건 진짜 생존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이제 너무 중요한 게 돼버렸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아메에서 저도 처음에 공기청정기 1세대 청정기가 나왔을 때 저도 좀 의아했어요. 왜 한국에 이런 청정기가 있어야 되지?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의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꼭 없어서는 안 되게 됐고, 제가 중국에서 유학했을 때도 그 중국은 진짜 공기가 매일매일 안 좋았어요. 그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중국에서 비염이 생길 정도로 공기가 안 좋았는데 제가 중국에 그 유학을 하면서 와, 한국에 가고 싶다. 진짜 한국은 진짜 깨끗한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중국보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더 위험한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정기의 시장 규모 및 판매량은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고 있어요.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죠.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종류를 그래도 추려놓은 거예요. 사장님들 뭐 가까운 마트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정말 종류별로 가격별로 너무나 많은 청정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기준 없이 그냥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청정기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뭐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이쁜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진짜 있으셨거든요. 근데 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은 어떤 디자인도 물론 이쁘면 좋겠지만 가장 1순위가 되어야 될 건 저는 그 좋은 공기를 과연 얘가 만들 수 있냐, 배출을 시킬 수 있냐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기를 보시면 그 인증마크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인증마크는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죠. 국내 공기청정기에 다 붙어 있는 저 인증마크, CA 인증마크인데요. 효율, 소음 등의 테스트 항목을 통과한 공기청정기임을 그냥 나타내는 인증마크예요. 그래서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주는 민간 인증으로서 정부에서 주관하는 필수 인증 항목은 아닙니다라고 적혀 있고 집진효율 뭐 70% 이상, 탈취효율 60% 이상만 통과가 되면 다 붙여주는 저 인증 마크예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공기청정기 옆에 보시면 저 인증 마크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보시면 기준이 좀 생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HH 마크인데 이건 뭘까 제가 또 궁금했죠. 근데 만약에 그 청정기가 가습까지 된다. 가습기의 역할까지 한다. 그러면 붙여주는 마크가 저 HH 마크예요. 저거는 진짜 어이가 없었죠. 공기의 어떤 그 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마크잖아요. 가습기가 된다고 붙여주는 인증 마크. 근데 저는 공기청정기를 쓰면서 굳이 왜 가습이 같이 돼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좋은 공기 마시려고 청정기를 쓰는 거지 가습기가 같이 되려고 쓰는 청정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습을 하시려면 가습기를 따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KAF 인증마크라고 해서 이거는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에서 호흡기 및 피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인증받은 마크이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마크랑 되게 비슷해요. BAF. 따라한 거죠, 한국이. 네,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원래 진짜는 BAF, 영국 알레르기협회가 진짜 너무나 대단한 기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영국은 스모그 현상이 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공기의 질에 굉장히 민감해서 이렇게 정말 역사도 깊고요. 만든 그런 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들을 다 분석하고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관에 이 마크가 붙어있는 청정기가 진짜 찐이다라는 거고요. 또 이 마크만 붙어있다고 다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아까 19가지 인증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뭐 몇 가지만 돼도 이걸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그게 정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맨 밑에 독자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하여 품질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인증서를 부여하는 제품으로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라고 적혀 있듯이 네, 안심하고 구입하셔도 됩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에는 아주 이쁘게 저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백화점에 한국 백화점의 어느 곳인데요. 620만 원 공기청정기가 불티가 난다고 해요. 주문이 밀리고 있어서 거의 2달 가까이 기다리는 분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성능을 잘 보세요. 이 숫자를 기억해 보세요. 초미세먼지 99.9%를 제거하는 공기청정기가 620만 원에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저희 거 제가 성능 보여드릴 거거든요. 99.9%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620만 원짜리도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죠? 네. 이거는 또 타사 공기청정기를 제가 또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보시면 나노드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620만 원짜리. 근데 성능을 비교해 보시잖아요. 그럼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따라갈 게 없어요. 뭐 독일의 뭐 IQ예요. 뭐 스웨덴의 룩스, 스웨덴의 블루에어. 블루에어는 진짜 사람들이 조금 괜찮은 청정기 찾는다 싶으면 저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가격대가 정말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성능면은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단연 정말 최고거든요. 그래서 싼 청정기랑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비슷한 성능의 청정기와 그 가격대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그런 성능이 비슷하지 않고요. 월등히 뛰어나고 유일한 제품이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크게 맨 앞에 프리필터, 입자가 큰 물질을 제거하는 프리필터가 있고요. 두 번째 집진 헤파 필터라고 하죠. 입자가 작은 물질을 걸러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탈취 필터, 냄새를 쉽게 말해 잡아주는 그런 탈취 필터가 딱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저희 친구의 집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써도 되는지 안 물어보고 그냥 썼어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인데요. 이거는 저희 옛날 지금 거 전 버전이죠, 청정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왜냐면 고양이 털이 진짜 많이 날리거든요. 고양이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고양이 털이 현저하게 눈에서 많이 줄었다라는 말을 딱 해줬을 때 역시 우리 청정기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렇게 청소도 보통은 빨간불 들어와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고양이를 키우니까 정말 주기적으로 더 많이 빨리 그 프리필터를 청소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털이 진짜 막 박혀있고 골고루 저렇게 한쪽에만 쏠린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양의 그런 부유물이나 저런 털들을 잡아주고 있는 게 저희 청정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진 헤파 필터라고 하죠. 제가 아까 99.9% 기억해 보시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거는요, 0.0024 마이크로미터의 크기를 99.99%를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자릿수 차이인데 라고 하시겠지만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숫자 싫어 하셔도 저 청정기를 고르실 때 0.0024와 99.99%만 잘 기억하시고 마트 가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0.0024 마이크로미터를 99.99%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청정기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직접 가서 그런 행동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타사 청정기 필터도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청정기 필터가 제일 무거워요. 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감소시킬 수 있는 집진 헤파 필터고 이렇게 그 하얀색 집진 필터를 옆으로 쭉 늘리면 9.6m까지 늘어나는 엄청 그걸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9.6m.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크기예요. 크기. 이 집진 필터를 교체할 때 제가 소비자분 집에서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사진 보시면 그 집진 필터의 크기가 저는 되게 중요해요. 모든 필터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많은 양의 공기를 걸러줘야 되기 때문에 필터가 클수록 좋죠. 근데 저희 청정기는 그 청정기 크기가 필터 크기예요. 근데 다른 청정기 보시면 겉모양은 엄청 커요. 특히 막 2단짜리도 있고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다 내부를 봐도 필터가 정작 저렇게 오른쪽처럼 조만하고 작거든요. 그래서 필터 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저렇게 크고 교체할 때 보시면 골고루 저렇게 다 검정색으로 아주 다 잘 빨아들였죠. 네, 그래서 저런 것들도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요. 이거 제가 말한 거. 크기는 크고 사람들이 이쁘다고 해서 많이 구매를 하시지만 저걸 정작 뜯어보잖아요. 어이가 없죠. 저 필터 크기가
저 필터를 2개 합쳐서 한 1단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그런 크기인데 저걸 굳이 저렇게 크게 해서 저런 필터를 저렇게 넣어놨나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렇게 크기가 중요한데 이 필터 크기는 굉장히 작다라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초강력 탈취 필터. 네, 장난감 수준이죠. 네. 초강력 탈취 필터 보시면 그 맨 뒤에 냄새를 잡아주는 필터라고 해서 탈취 필터인데 유해가스 제거율도 높죠. 평균 94%의 유해가스 제거율을 입증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네일샵이나 카페나 뭐 이런 데 가시면 전 항상 물어봐요. 청정기 쓰시고 뭐 효과 보신 거 있으세요? 뭐 느껴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걔가 돌아가니까 정화하고 있겠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청정기를 쓰시는 분들은 물론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 있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단 하루만 써봐도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확실히 공기가 달라요. 그리고 하루 자고 나서도 공기가 달라요. 이렇게 느끼시고 예민하지 않으셔도 오래 쓰다가 딱 한 번 안 쓰는 상황이 되면 그때 한번 느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청정기의 그 성능을 느끼게 해주는 거 어떻게 보면 그게 탈취 필터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고 그 탈취 필터의 탄소 알갱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면적 저희 한 탈취 필터의 그 탄소 알갱이 표면적을 축구장 사이즈로 비교를 해봤어요. 그게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도 같은 넓이의 탄소 알갱이를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축구장이 진짜 크잖아요. 그리고 이거 저희 왼쪽이 저희 탈취 필터예요. 오른쪽이 타사 탈취 필터. 보시면 그 뭔가 탄소 알갱이도 뭐 한 군데는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듬성듬성 하잖아요. 근데 저희 거는 아주 탄소 알갱이가 꽉꽉 차 있고요. 그리고 진짜 다른 데 가서 들어보세요. 그 탈취 필터 무게를. 저희 거 진짜 무거워요. 근데 다른 타사는 정말 이렇게 2손가락으로 들어도 될 정도로 저희 건 사실 이렇게 무겁잖아요. 근데 타사 건 진짜 들고 제가 막 이렇게 돌렸거든요. 그 정도 진짜 가볍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정말 확인할 수 있는 재단, 영국 알레르기 재단 그 사이트예요. 이 밑에 빨간색이 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정말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그 19가지 전 항목이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걸 다 체크하면 저걸 유일하게 다 체크해서 걸러줄 수 있는 청정기 앰모스피어 스카이 딱 하나 나옵니다. 2개 나와요. 그 전 청정기 버전이랑 저희 거 지금 청정기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꼭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오른쪽 사진은 그 청정기 팜플렛에 나왔던 그런 자료였어요. 근데 글씨가 작아서 저는 처음에 잘 안 읽어봤다가 읽고 되게 놀랐던 게 여기 보시면 바이러스를 저희 청정기를 통과한 거에 한한 바이러스는 걸러주는 거니까 네 보시면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 이름에 저런 것들이 적혀 있었어요. 지금은 뭐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어떤 바이러스여도 땡땡땡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의 크기는 많이 저는 걸러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 청정기를 통과한 공기에 한해서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보셔야 될 게 성면 있죠. 그리고 여기 라돈 붕괴 물질 있죠. 그리고 포르말데히드 있죠. 저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 문자와 찍혔어요. 저게 진짜 거짓말이라면 이미 타사 청정기 회사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이트 들어가서 딱 하면은 한 가지 저렇게 앰모스피어 하나 나오거든요. 그리고 유럽 알레르기 연구 재단도 인증을 획득했다라는 그런 인증 그게 있는 거고 CADR이라고 해서 CADR은 공기청정기가 일정 시간 동안 정화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네 거 쉽게 말해서 너네 거 몇 평형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20평형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근데 20평은 너무 작다. 우리 집은 30평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0평형은 그 청정기가 있는 그 실내 그러니까 거실이 20평인 곳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거실이 20평. 왜냐면 그 방은 벽이 있잖아요. 벽이 가로막혀 있으면 그래서 방마다 청정기를 놓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 면적을 걸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20평이다 그러면 거실에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20평형을 뭐 오래 틀어놓으면 더 큰 평수도 조금씩 시간이 좀 늘어날 뿐이지 다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수의 부피로 또 계산을 해봤죠. 생수의 부피로 1분당 4,250개의 생수의 부피를 걸러줄 수 있는, 정화시켜줄 수 있다라는 게 또 이렇게 공기 정화율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먼저 생각한 스마트 기능이라고 해서 기능들이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야간 모드. 전 청정기는 사람들이 많이 시끄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지금 거는 야간 모드라고 해서 그 야간 모드 하나만 누르면 얘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정말 조용하고요. 이 마그네틱 이지 커버라고 해서 이제 위에를 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밑에 게 자동으로 붙어요. 근데 전 거는 잡아 뜯어야 됐잖아요. 저희 양쪽을 잡고 이렇게.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잡아 뜯어야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나왔다. 그리고 그 탈취 필터도 예전 거는 그냥 네모나게 생겨서 앞인지 뒤인지 구별이 안 갔는데 지금은 모서리, 왼쪽 밑에 모서리를 살짝 엣지 있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딱 맞춰서 그냥 넣을 수 있게. 그리고 밑에 이제 바퀴도 달리고 전 청정기는 이렇게 뜯었을 때 우리로 쏟아서 내렸잖아요. 온몸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세이프락이라고 해서 지진 필터를 잠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1분에 1200회를 측정하는 아주 민감한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정기가 또 중요한 게 모터죠. 필터만큼 중요한 건 모터예요. 왜냐하면 모터가 강해야 그만큼 많은 공기의 양을 확 빨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터가 진짜 강하고 그 모터를 만드는 생산업체가 굉장히 유명한 독일의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왜 타사 제품들은 이런 모터를 쓰지 않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졌는데 어떤 강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모터를 견뎌낼 만한 필터를 만들어내면 단가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근데 저희 거는 모터 힘도 세고 그 모터를 견뎌낼 필터도 정말 튼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타사에서 아마 이 정도 성능으로 만든다면 정말 절대 이 가격에 사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유통비를 다 줄였으니까 이 가격에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춤식 필터 관리. 예전에는 이 필터도 교체하시면 이쑤시개나 뭔가 그 뾰족한 걸로 이렇게 꾹꾹꾹 눌러야 다시 이게 리셋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딱 넣기만 해도 자동으로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플로 해가지고 내 필터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체크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맨 앞에 맨 앞에 뭐죠? 맨 앞에 그거 있죠? 그거 큰 입자 거르는 거 프리필터. 네, 프리필터 청소하시고 교체할 때 파란불 바로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빨간불이 계속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플상에서 리셋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프리필터 그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다시 파란불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공기청정기 가격을 또 보시면 월 전기요금 중에서 일단 풀가동 24시간 기준 850원밖에 안 해요. 계속 누군가는 끄시거든요. 안 끄셔도 되고요. 불이 안 나요. 모터가 정말 신기하죠. 계속 켜놔도 불이 안 나요. 뜨거워지지도 않고. 정말 이건 기술력이에요. 850원. 저는 끄시는 소비자분 있잖아요. 저는 계속 어플로 관리를 해요. 왜 끄셨지? 제가 또 켜고. 또 주무실 때 몰래 켜고. 야간 모드 해놓고. 정말 좀 무서우시겠지만 몰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필터는 어차피 계속 쓰셔야 돼요. 이게 그냥 안 쓴다고 필터가 오래 쓰는 게 아니에요. 계속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짜 저희 걸 쓰고 계신 분들, 연예인분들 대표적으로 보면 송일국 씨, 대한민국 만세 여기 나왔었잖아요. 슈퍼맨이 들어왔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거 그 전 버전 청정기 쓰셨고요. 정말 1세대 청정기부터 저렇게 쓰셨어요. 왜냐면 여기 민국인가요? 민국이가 아토피로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저희 아메이 제품 매니아시잖아요. 다 바꾸고 나서 그때 슈퍼맨이 돌아왔다 했을 때 민국이 아토피 있는 아이처럼 안 생겼었잖아요. 그게 다 호전이 된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강경준 이렇게 나왔을 때 저렇게 뒤에 아주 대놓고 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미오노리 새끼에서도 필터를 직접 교체하는 저런 모습들이 찍혔습니다. 저희 너무 반갑죠. 그리고 여기 성시경 씨 보면 정말 놀라워요. 성시경 씨는 방에 2개, 거실에 1대 저렇게 있거든요. 사실
다 신형이에요. 그리고 사실 청정기가 광고를 안 해서 유명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뭔가 편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단계 청정기 이렇게 하시는데 연예인들이 굳이 그런 편견이 있는 청정기를 쓰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성능이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봤겠죠. 그래서 성시경 씨는 또 제가 소문으로 듣기엔 까다롭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저런 분이 저런 걸 쓰고 계시다면 좀 저는 연예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것도 되게 신경 쓰시더라고요. 저렇게 쓰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 중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이 사진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왼쪽은 무슨 국회의사당 같은 곳, 네, 거기서 이제 뒤에 보시면 저렇게 청정기가 있고요. 오른쪽은 학교예요. 학교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중국에서 저렇게 쫙 설치를 해놨죠.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은 어떤 카페도 있냐면요. 1, 2층인 카페인데 1층에는 청정기가 없고 2층에는 청정기가 있어요.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근데 1층, 2층 커피값이 달라요. 2층은 더 청정기가 있으니까 좋은 환경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값을 더 내는 거죠. 그런 거 되게 놀라웠고 뭐 이런 산후조리원 같은 데서도 저희 거 전에 거 청정기를 많이 썼다라고 이렇게 사진이 많이 돌고 있죠. 네.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사진들을 보면. 그래서 마지막 장인데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원칙, 좋은 공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고요. 정말 아무리 많은 종류의 청정기, 가격대도 천차만별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 것 같아요. 청정기는 있어야 되겠고 뭔가 사긴 사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경제적 여건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청정기를 사라라는 그런 마케팅 같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정말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공기는 누구나 다 마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 좋은 공기의 기준 원칙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만든 진짜 유일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청정기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고르고 계시는 중이라면 그리고 쓰고 계신다면 정말 더 잘 사용해 주시고 고르고 계신다면 더 잘 알아보시고 앰모스피어 스카이로 정말 좋은 공기 매일매일 마셔서 저희 모두 다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